운전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1차로에 차들이 정체되자마자 추돌 사고가 나는데요. 하마터면 제보자 차량까지 충돌할 뻔했는데 추돌을 하면서 제 차 돈으로 갑자기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유독 1차로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맨 앞에 이 사고 차량이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 제보자는 계속해서 직진을 하는데 바로 앞차가 멈춰섭니다. 충돌한 뒤에도 계속해서 앞차가 밀려가네요. 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서히 멈춰서던 앞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 아이고, 시속 약 70km 속도로 달려오다 그대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앞 차량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제보자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량이 밀려갔습니다. 제보자 바로 옆에 정체했던 택시가 한참이나 밀려갔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추돌 사고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추돌 사고는 뒷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입니다. 전방을 보지 않으면서 휴대전화나 DMB를 시청하거나 또는 졸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단 1초라도 전방에서 눈을 떼면 안 되겠죠. 아이고, 끔찍하네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무려 2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운전대를 늘었네요. 잡은 순간 여러분의 안전은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눈을 뜨는 잠깐의 시간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1초가 여러분의 안전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지금 제보자는 2차로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식간에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택시 기사분이 뭐에 식인 것처럼 갑자기 그냥 아이고. 유턴하려고 아하. 했다고 진술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번쩍거리더만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밟아갖고 그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정말 큰 사고였는데요.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 상태는 어때 보이던가요? 피의자 있잖아요. 현재는 머리 기대고 쓰러져 계셨고요. 택시 타고 있는 분들은 좀 나와갖고 주저앉고 나중에 구급차 타고 가시던데요. 네,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십시오. 여기는 충북 청주시입니다. 제보자가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한 뒤 왼쪽에 검은색 차량이 출발을 하는 그 순간 직진하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느 쪽 신호였죠? 사고의 충격이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강했어요. 네, 화면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직진 차량은 마침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좌회전 차량들이 나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호 존소, 안전운전의 첫걸음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3차로의 승용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지금 트럭에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로 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대형 트럭이 차로 변경을 하면서 미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건데요. 이렇게 대형 차량의 차로 변경 사고가 빈번한 이유, 주변을 유심히 살필 여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조금의 여유가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빈번하네요. 네, 전북 전주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그 순간 신호 제대로 마주오던 두 차량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행하는 도중에 바로 저희 차 앞에서 들어오는 차를 추돌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코앞에서 봤거든요. 추돌한 차는 앞에가 거의 망가졌을 정도였으니까 소리도 굉장히 컸고요.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시 신호는 직진 차량의 신호였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며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호에 진행하는 운전자가 갖춰야 할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겠죠. 캠핑 좋아하십니까?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캠핑족들이 보이네요. 전화가 캠핑을 좋아하고 비 오는 거랑 상관없이 캠핑을 다니고요. 그것도 비 오는 캠핑이 더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은 폭우, 남부는 폭염입니다.
이런 날씨에 캠핑을 가셨다고요? 폭우가 내리던 그날 캠핑 마지막 날이었던 제보자의 텐트 뒤로 잘 보십시오. 하천이 지금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강하게 내린 비로 불과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텐트 아래를 모두 적실 만큼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금세 올라오네요. 네,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진짜 급박한 상황. 진짜 일촉즉발이라 그래야 되나요? 생각지도 못하게 한 몇 분 만에 물이 넘쳐서 차량까지 침수될 뻔했습니다, 정말. 제보자는 급하게 차오르는 물 때문에 황급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조금만 늦게 알아차렸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불과 몇 시간 만에 150mm의 많은 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자, 폭우는 순식간에 이렇게 하천을 범람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캠핑이나 여행 가기 이전부터 여행지에서도 틈틈이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안전한 캠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리하면 안 되죠. 네,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제보자가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고. 순식간에 차량이 방향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앞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뭐였을까요? 백라이트나 이런 게 붉은색 그 등이 켜져 있었으면 백라이트요? 제가 좀 멀리서 봤을 텐데 갑자기 그 차가 전복돼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졸음운전이거나 음주운전 정도일 것 같다는 추측은 했습니다. 아, 네. 제보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도 2차 사고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규정 속도 여러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북 봉화군입니다.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발견하고는 다시 자신의 차로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역주행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대형 트럭의 뒷차량이 결국 앞차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유리창까지 깨진 거로 보이는데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추월을 하다가 마주오는 큰 탑차를 목격하지 못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그 뒤에 있는 봉고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모르는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 산타페 차량은 본인이 사고 낸지도 모르시고 그냥 가시길래 제가 본인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사고가 났다 상황 설명해드린 후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예. 네, 무리한 추월 시도만 하지 않았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는 분명합니다. 그럼요. 여기는 대전광역시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요. 그런데 네. 어떡해요. 택시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택시가 좌회전을 했는데 앞에 많이 전진해 있는 오토바이 기사님을 못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크게 다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는데. 네, 좌회전 시 주변을 조금 더 살피고 신호대기 시 정지선을 꼭 지켜주십시오.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좌회전한 후 제보자 차량 앞으로 지금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로면을 보니까 약간 홈이 있었는데 거기 그 타이어가 미끌리면서 이게 사고로 연결된 거예요. 사고가 나자마자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떻든가요? 외관상으로는 그냥 여기 많이 까지고 팔 있는데 이제 다치고 무릎 있는데 좀 다치고 그랬는데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혼내기도 했는데 안전장비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요새 애들 보면은 오토바이 탈 때도 다 안전장비 안 하고 타잖아요. 네,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안전장비는 크고 작은 사고 시 위험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안전장비 꼭 착용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우회전해 오던 트럭에서 어이쿠 바퀴가 웬일입니까? 하나 둘씩 빠지더니 제보자 차량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춥니다. 타이어를 정지하고 나서 타이어 볼트 체결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걸 확인 못 했더라고요. 타이어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비 후에나 평소에 타이어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부간선도로입니다. 3차로에 빠져나가는 곳을 제외한 1, 2차로의 차량들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선이 무색하게 흰색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애를 쓰더니
기어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 들어오더니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리는데요. 그리고 뒷차량 운전자를 힐끔 보더니 다시 문을 닫고 별일 없이 주행을 하나 싶었는데 내렸나요? 네, 운전자가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뒷차량 운전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다들 이제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하게 무리하게 껴들기를 시도하신 소렌토 차주분께서 여자 운전자인 거 확인하고 그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에헤이 저런. 화를 내던 운전자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데요. 뭘 잘했다고 되게 무리하게 껴들었으면은 이렇게 비상등이라도 켜줬으면 서로 이제 얼굴 붉힐 일 없고 좀 그렇죠.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지금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통화를 하며 건너가는 여자가 보이는데요.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아이고.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다가 급하게 방향을 돌리더니 이제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그 아가씨가 오는 차를 보지 않고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아니 왜 무단횡단을 이럴 때 운전자의 않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운전자가 내 시도에 갔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신호만 보고 갈 게 아니라 그 근처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죠. 근데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점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약 40%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 제보자는 일방 통행길을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뛰어나온 거 보시면 제가 가는 속력보다 제가 뛰어나오는 속도가 빨라갖고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밟고 섰는데 부딪힌 거죠. 이건 뭐 예, 다행히도 아이는 없네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걸까요? 네, 차들 사이에서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건 정말 피하기 어려웠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 있죠? 애들 놀죠? 그럼 이 애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주변을 더 조심해서 살폈더라면 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운전자에게도 한 4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곳은 올림픽대로입니다.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제보자 차량 앞으로 지금 무언가가 보이는데요. 아이고! 사람인데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자동차 전용 도로였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떤가요? 보행자 잘못보다 운전자 잘못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보이잖아요. 미리 보였다는 거죠. 아하.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가 저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갖다 미리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무단횡단 사고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데요. 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사고인데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 이유,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가 강자고 사람이 약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느리잖아요, 보행자는. 그럼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그만큼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일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한 도로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모든 운전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